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에 대해서 무죄, 무혐의로 석방을 받게 됐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요.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윤선 장관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때문에 조윤선 장관이 이제 석방돼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구나 싶었는데 물론 1심 선고였지만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검찰은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묶은 건데요. 어떤 내용이 캐비넷 문건에 나왔냐면 애국건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라라는 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왔던 겁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의 그 내용을 지시했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지시했던 그러니까 내용이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쌍둥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쪽은 블랙리스트로 탄압을 했고 그 반대로 일종의 정권에서 봤었을 때는 건전단체를 지원한 건데 네. 근데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한 거면 그게 무슨 범죄겠습니까? 네. 조금 다소 도와줌을 받았더라도. 그런데 검찰이 보고 있기로는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을 좀 강요 같은 걸 해서 직권남용을 통해서 지원한 게 아니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적이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여러 번 외쳐댔는데 근데 이번 지금 문건의 내용에 보면 블랙리스트, 그냥 무혐의 받은 블랙리스트마저도 개입한 정황이 나와버렸죠. 뭐 그런 그 캐비넷 문건에서 역시 지금 보시면요.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당시 이제 수석이 특정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건 지금 블랙리스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렇게 이해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마 특검은 저 문건을 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에 아마 증거를 아마 제출할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조 전 장관이 저거 하면 증거 능력도 따질 거고 저것의 의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특검이 입증하고 싶은 건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에 이제 공범행위가 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저 문건을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겠죠. 네. 자,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최근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가 다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놓고 고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유영아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터져 나왔는데 요즘 재판 중에 버럭버럭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그러게요. 그날도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오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한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좌파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류를 해서 그 부분들을 뭐 좀 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에는 좌파 단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반정부 단체를로 한 걸로 이해를 했다 하니까 이 유영아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좌파라고 했지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을 가리킨 게 아니었는데 당신 마음대로 그 좌파를 저 반정부 단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블랙리스트로 한 거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은 반정부 단체에서 블랙리스트 만들려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재판장이 중간에서 변호인 그만하시라고 이제까지 재판장이 오히려 말릴 정도로 변호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가 얼마 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재판 중에 훌쩍훌쩍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증언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받을 뻔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누구죠? 정호성 비서관에게 뭔가 반대 신문하는 와중에 그러면서 약간 뭐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옆에 있던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티슈로 눈가를 닦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뭐 흔한 예는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가 뭐 감정이 욱해가지고 우는 경우도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누구죠?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박성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요, 냉정하게 보시면요, 변호인으로서 운 게 아니라고 봐요. 남편으로서. 그렇죠. 그건 남편으로서 저는 운 겁니다. 변호사로서 내 의뢰인이 안 돼가지고 운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내 부인이 어쨌든
고생한 것 때문에 남편들도 눈물을 흘린 건데 그것도 최후 변론에 네.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아무런 사적인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정치인 대 정치인의 만남이었는데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하다가 울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옆에서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울고 막 이러는 동안에도 옆에 앉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뭐 평소의 어떤 무관심, 네. 아니 이게 말이 적은, 네. 그걸 그대로 뭐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만 믿겠다 뭐 이런 태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재판할 때 마지막 순서에 이제 재판장이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래도 뭐 할 말 없습니다. 혹시 뭐 물어볼 말 있습니까? 물어볼 말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대답을 하고 거의 전부 다 유영하 변호사의 그냥 입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뭐 한편으로 본다면 유영하 변호사를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또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어떻게 이 반박을 할 만한 그런 또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소송 재판에서 불리하게 만든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흘러나온다면서요. 그게요, 참 재밌는 게요. 네. 원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누가 제일 힘세냐라고 하면 네. 장관이다,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이거 다 직위를 떠나서 네. 누가 VIP라고 하죠. VIP의 거리감이 가까운 제일 얘기를 하지 가깝냐. 않습니까? 네. 뭐큰 사건들 같은 게 여러 변호인들이 막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 중에서 누가 제일 셀까요? 전관 출신이 제일 셀까요? 법원장 출신이 일반 부장판사 출신이면 세고 이렇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가장 힘쓰는 사람은요, 의뢰인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통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이 의뢰인에 직접 그 얘기를 전달하고 하다못해 여러 변호사들의 이제 수임료 계산하는 문제도 그 사람이 다 전담하거든요. 네. 거기가 1등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걸 다 하죠? 돈 문제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유영하 변호사.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거의 그 한 라인으로 하는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분명히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전달이 됐느냐? 전달되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어떤 볼멘 소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듣기로는 한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수임료도 전혀 받지 않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옆에서 끝까지 충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실제로 수임료를 뭐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네.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정치적인 향후 장래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생각해서 뭐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보면 유영하 변호사랑 윤전추 전 행정관 두 명만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 얘기를 좀 듣고 전략에 대한 거든 재판에 대한 거든 들으면서 거기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거의 유영하 변호사의 의견에 그냥 의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것은 과거에 이른바 폐쇄적인 어떤 의사 결정 구조, 집권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